실제로 승리가 만든 라멘집에 육수 비법 전해준 사람한테까지 알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쩐지 라멘이 참 맛있더라고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빅뱅의 승리가 결국에 법정 구속을 당했고 징역 3년이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9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가 걸리기까지 했죠. 법정 구속도 구속인데 추징금만 11억 원을 넘게 맞게 됐습니다. 추징금이 11억이 넘으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먹었다는 건지 상상도 안 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YG 대장인 양 사장님도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YG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월클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3대 기획사가 군림하고 있을 시절까지 말이죠. YG가 K-팝 발전이나 글로벌화에 있어서 가장 공이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쪽 사람들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약국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현실을 보여주는 회사, 블랙핑크 원툴 회사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늘은 자유분방함을 모티브로 대박이 났지만 자유분방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Y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YG라는 회사의 자체 이미지만 보고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깔 거 까자. 오늘은 YG의 빛과 어둠, YG가 K-팝 시장에 남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우선 첫 번째는 연예인의 아티스트화, 글로벌화를 가장 임팩트 있게 시킨 회사가 YG입니다. YG가 떡상하기 전 한마디로 빅뱅이 등장하기 전에 아이돌 이미지가 어땠냐? 회사가 주는 노래 받아서 앞에서 춤이나 추는 딴따라 라는 이미지가 국민적으로 강했어요. 당시에 아이돌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은 두말할 거 없이 동방신기였고 수십만 카시오페아를 앞세워서 엄청난 대중성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아이돌의 이미지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남자가 아이돌을 좋아하면 남자가 무슨 아이돌이나 보고 있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시기였습니다. 자그마치 15년 전 이야기니까요. 요즘 같으면 남자고 여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시대지만 저 때만 해도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많았어요. 남자들 사이에선 발라드, 락발라드 이쪽이 완전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버즈, 여자는 동방신기 이게 공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당시의 아이돌이란 아이돌이 무슨 가수냐, 아이돌은 가수 아니다, 그냥 여자애들 좋아하라고 만든 인형 같은 거다 라는 분위기가 전 국민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신기를 절대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동방신기 좋아해요. 분명 훌륭한 아이돌입니다. 단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빅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노래가 뭐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짓말입니다. 당시의 아이돌이란 칼군무, 회사에서 맞춰준 딱 맞는 의상, 팀으로서 케미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네는 옷 같은 것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완전 힙해요. 칼군무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무대 위에서 놀아제낍니다. 거기다가 아이돌이 작곡 작사까지 다 했대요. 지금이야 다들 하는 거지만 15년 전이란 말이죠. 이때만 해도 이게 대중들한테 신선함,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거짓말은 락발라드와 아이돌 이 2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10대, 20대 남녀 문화를 대통합시켜버립니다. 사실상 빅뱅의 등장부터 아이돌이라는 게 아티스트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부터 내놓은 여러가지 곡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조리 대박이 나면서 YG 전성기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도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면서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변해버렸죠. 지금이야 K-팝이 빌보드 노리고 이러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빌보드가 뭡니까? 진짜 빌보드의 비읍자만 나와서 언급만 해줘도 삼보일배를 해야 할 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K-팝은 그냥 아시아권에서 소수가 접하는 너드 문화였죠. 그런데 그 빌보드에서 GD를 동양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 클럽가에서 빅뱅의 노래가 돌기 시작하는데 판타스틱 베이비랑 삐딱하게가 유럽 클럽에서 나오는 진풍경이 펼쳐지죠. 많은 사람들이 JYP가 원더걸스를 터트려가면서 빌보드 진출시킨 게 K-팝의 글로벌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빅뱅이 글로벌화의 공로는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빌보드 2위를 찍으면서 괴물 같은 전성기를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싸이도 YG 소속이었죠. 뿅. 자, 두 번째는 걸크러쉬 K-팝의 정립입니다. YG는 현대 걸크러쉬 K-팝을 정립시켰습니다. 기초를 다졌으며 아직까지도 가장 완성된 걸크러쉬 K-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현대 K-팝이 청순 아니면 걸크러쉬 두 부류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걸그룹은 진짜 다양한 컨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하다 못해 기괴한 컨셉들까지 난무했던 시절이고 걸그룹으로 온갖 컨셉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돌 산업
사업이 30년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대중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었고 무협지에서 정파, 사파처럼 청순이랑 걸크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뒤에 거기서 분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크러시라는 분야를 제대로 실험해보고 현대적으로 만들어낸 게 YG입니다. 빅뱅이 저렇게 대박이 난 후에 YG는 기획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남자애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줘서 대박이 났으니까 그걸 여자들로 해보는 건 어떨까? 모두의 능력치가 비슷비슷한 획일화된 그룹 말고 한 명은 기깔나게 춤추고 한 명은 기깔나게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잘하는 거 하나씩 확실한 애들로 니들끼리 무대에서 한번 놀아봐라 라고 하는 건 어떨까? 어차피 빅뱅이 이미지 다 닦아놨으니까 빅뱅 여동생 그룹으로 밀면 홍보도 확실하잖아 하면서 내놓은 그룹이 있는데 바로 2NE1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거 없이 대박이 나게 됩니다. 뭐 당시에는 빅뱅같이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자유분방한 아이돌을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냥 대세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2NE1을 굴려보다 보니까 여기서 YG가 하나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걸그룹은 1차원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청순 컨셉이었던 걸그룹이 예능에 나와서 털털한 성격,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여주면 그 친구는 대박이 나게 됩니다. 걸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럴 것 같은 애가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이미지 마케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NE1은 보는 그대로 짱짱 잘 나가는 언니들이 그냥 짱짱 잘 나가는 거였어요. 엄청 세 보이는 언니들이 진짜로 엄청 센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만드는 그룹에는 저때 배운 것들을 모두 써먹어 보면서 걸크러쉬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이 가사가 YG가 블랙핑크를 만들어낼 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가사예요. 순딩순딩한 착한 얼굴로 걸크러쉬 하는 애들, 교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한국인이네, 태국 사람이라면서 춤으로 한국 케이팝 다 씹어먹는 애, 이런 식으로 이럴 것 같은 애가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거를 써먹는 거죠. 그 결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에서 남자는 방탄, 여자는 블랙핑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룹을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걸크러쉬라는 장르를 정립을 해온 겁니다. 지금 한국 케이팝에서는 걸크러쉬하는 걸그룹이 나오면 다들 블랙핑크 짭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블랙핑크가 현대 걸크러쉬 케이팝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크러쉬를 들고 나와도 저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걸크러쉬는 블랙핑크처럼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블랙핑크 짭이다, 뺏겼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하나의 문파가 생겼다. 걸크러쉬의 기본적인 초식이 블랙핑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핑크를 깔고 가면서 거기서 덧붙이거나 발전시키는 것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뿅. 자, 세 번째는 K-팝 아이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렸다는 겁니다. 우선 YG가 내세운 이 자유분방함이 YG를 결국 쇠퇴기로 이끌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아이돌이 열애설이 나돌고 열애를 한다고 해도 YG는 어쩌라고 우리는 그런 거 터치 안 한다.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나겠지. 진짜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YG거든요.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놔두니까 성공한 연예인의 여러가지 고통에서 오는 젊음의 탈선들이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YG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뱅과 2NE1 두 팀 다 약 관련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빅뱅에서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스캔들까지 빅뱅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2NE1은 사건 이후에 양사의 보석함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CL이 계속해서 회사에다가 활동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되면서 말만 안 했지 은퇴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빅뱅의 막내 승리가 대망의 버닝썬을 터뜨리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어디 찌라시나 말로만 들어보던 연예계 시음 매매를 국민 아이돌이었던 빅뱅의 승리가 선두에 나서서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도 중화권 부자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말이죠. 실제로 승리가 만든 라멘집에 육수 비법 전해준 사람한테까지 알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쩐지 라멘이 참 맛있더라고요. 라멘집 육수 끓이는 법 알려줘도 여자를 붙여주는데 승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선 다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치니까 회사에서 내놓은 메인 아티스트들이 모조리 다 범죄로 나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두 명이면 개인의 일탈로 보겠는데 얼굴 마담들이 모조리 다 범죄에 엮여버렸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사장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현석 씨는 화류계의 큰 손이다. 접대계의 큰 손이다. 한 번 접대하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쓴다. 연예부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정도면 진짜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사장님이 일을 덮기 위해
위해서 한 말들이 폭로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건 영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버닝썬 쪽은 알아보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유튜브에 정리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뭐 버닝썬 한번 쳐보시면 영상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찌라시로만 알고 있던 연예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줘버린, 가장 더러운 부분을 필터 없이 다 보여줘버린 게 YG다. 그리고 이젠 블랙핑크 동생 걸그룹도 찍어야 되고 트레저도 활동시켜야 되고 이런데 YG의 파워가 많이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추문들이 없었다면 빅뱅, 2NE1 이런 그룹들이 아직까지 월드 클래스로 훨훨 날고 있었을 겁니다. K-팝 발전에 엄청나게 이바지하고 많은 걸 이루었지만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인 게 밝혀져 버린 거죠. 본인들 아이덴티티에 본인들이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확고해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